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장진 감독의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시나리오를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직접 영화도 봤는데요.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동막골이라는 것이 이제 배경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배경이 직접 드러났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영화 감독이기 때문에 현재 유명한 감독입니다. 특히 킬러들의 수다, 그렇죠? 아는 여자, 이런 대표적인 작품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공부하실 웰컴 투 동막골 한번 보시죠. 자, 본문에 보시면 이제 줄거리, 이제 전략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이 전략 부분도 우리 소설, 특히 그 시나리오라든가 소설에서는 반드시 점검을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산간벽촌이다. 산간벽촌이라는 건요, 산속에 이제 외딴 마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적 배경이 지금 산속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막골, 그죠? 그 이름이 이제 동막골입니다. 실제 촬영지는 이제 강원도 평창이더라고요. 불황민들, 자, 불황민들이라는 것은 마을 사람들을 불황민이라고 합니다. 동막골의 이제 마을 사람들을 국군인 현철이, 자, 인물이 나왔죠? 현철이, 그다음에 상상이,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지금 국군이에요. 전달하는 전쟁 발발, 전쟁 발발이라는 건요, 이 전쟁이 갑자기 발생했다, 이런 얘기죠.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은 이제 국군의 전쟁이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그런 시골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중 이제 국군과 미군 조종사 그리고 불황민이 함께 있는 촌장의 집으로, 그렇죠? 인민군 나고병이 이제 오네요. 인민군, 그렇죠? 인민군 나고병 치성이라든가 영이라든가 택기 이런 세 사람의 인민군이 들이닥칩니다. 몰려든다는 거죠. 또 밀려든다,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고요. 부대에서 이탈한 그 군인하고 후퇴중 낙오하는 이제 인민군의 만남이 이 촌장의 집에서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미국, 북한, 그렇죠? 이러한 그 세 나라가 동시에 한 장소에 모인다고 하니까 어떤 특별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럼 장면 번호 22번을 보시겠습니다. 22번에서는 이제 조종사가 누워 있는 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촌장의 집에 조종사가 부상을 당했나 봐요. 그래서 밤 장면이 지금 됩니다. N이라는 것은 이제 밤이고요. 여기서 나온 INT는 이제 실내 장면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시나리오 용어입니다. 갑자기 소란스러워진 밖이 궁금한 조종사. 그래서 밖에서 이제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부상당한 몸을 간신히 움직여서 머리로 문을 밀어낸다. 겨우 열린 틈으로 밖을 내다보니까 뭔가 좀 못마땅한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지시라고 하는 걸로 봐서, 그렇죠? 평상 위에 불황민들이 자, 죽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차례로 고르게 늘어서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보면서 머리를 갸웃거리죠. 그러니까 조종사의 심리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이제 심리가 제시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만은 이런 거를 뭐라고 했어요? 간접 제시라고 했죠. 간접 제시, 그렇죠? 간접 제시, 극적 제시. 바로 이게 바로 극적 제시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희극, 즉 연극적인 요소. 극적 제시가 바로 장면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면 제시, 간접 제시, 극적 제시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장면을 통해서 이러한 그 간접적인 이런 행동을 통해서 심리가 이제 드러나는 거군요. 이게 바로 어떤 심리냐? 의심스러워하거나 의문스러워하고 또 이상하다, 밖이 또 의아해한다, 이런 심리들이 작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행동들이. 그래서 문틈으로 보이는 방 밖에 있는 인물들의 행동과 방 안에 있는 인물의 행동을 연결해서, 그렇죠? 상황에 대해서 의아한, 의심스러운 이 조종사의 행동을 제시를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2번 장면에서 23번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장면 전환이 되면서 카메라의 위치를 이동합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대치하고 있는 인물들끼리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22번 장면에서는 방 안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장면이죠. 조종사가. 그리고 23번 장면은 이제 바깥에서 벌어진 사건을 바깥에서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위치가 이동되겠죠. 그래서 국군과 인민군이 대치하고 있는 그러한 긴장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죠. 다시 촌장집 마당, 그죠? 실외가 되겠죠. 그래서 카메라 위치가 바뀌는 거라서 불황민들 사이사이로 간간히 보이는 적군의 모습들, 싸늘한 기운이 흐른다. 그렇죠?
겁에 질린 투로 영이라는 것은 이제 인민군이었죠. 상위 동지 우리 군대 없어서 왔는데 결정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만을 터뜨리는 거지 않습니까? 치성이라는 인물이 이제 이를 악물면서 이 상위 동지가 바로 이제 치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택기라는 이제 인물이 있는데요. 10발 안짝에 있습니다. 거리가 이제 가깝네요. 우리 셋이고 저기는 둘입니다. 3대2니까 한번 싸우자. 뭐 이런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치성이가 뭐라면 전사동무 그냥 내 뒤에 있으라고 하면서 말리고 있죠. 영희 아새끼를 쫄랑거리며 일 만들지 말고 그만 좀 있으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네요. 상상이는 수적으로 우리가 밀리는데 어떡하냐 하면서 지금 굉장히 초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게 그냥 지나쳐 가자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상상이와 영희가 어떻습니까? 조금 같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난데없게 하면서 비속어가 나왔고요. 현철이 자 군인이에요. 무섭게 인민군을 노려보다 소리 지른다. 야 하면서 그렇죠? 인민군을 뭐 하는 겁니까? 위협하는 고압적인 자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민군 셋은 이제 침묵을 지키네요. 마을 사람들 인민군과 국군을 번갈아 보다가 자, 마을 사람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을 갖다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겠죠. 달수 인민군들에게 안 들려요 부르는 것 같은데 하면서 천진난만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동막골이 이제 굉장히 위기 상황을 지금 갖고 있는데 달수는 지금 그 상황을 좀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대사를 통해서 동막골에 어때요? 전쟁이 대립해서 비껴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가 보존되는 공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그래서 국군인 현철이 야라고 하면서 위협하지 않습니까? 달수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러한 그 행동 장면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 그러니까 동막골 사람들은 국군과 인민군의 대치 상황, 대립 상황,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 동막골의 평화는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달수 처가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한테 말해요. 전해줄 테니 치성이 와 방아쇠 손가락 집어넣었으면 땡겨야지 다른 볼일 있네 하면서 말을 하네요. 영희가 상희 동지 거 괜히 세게 나가지 마시라고 야 우리 총알도 없는데 하면서 그래서 몸을 사리는 장면이 이제 영희가 주로 하네요. 그렇죠? 현철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제대로 한번 붙자 하면서 이제 서로 어떻습니까? 갈등이 지금 고조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상상 미쳤어요. 수적으로 밀린다니까요. 하면서 상상이도 지금 상당히 어떻습니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죠. 현철이 죄 없는 불악 사람들 피해주지 말고 일단 나가자. 자, 서경이 우리 때문이라면 괜찮아 여기서 해결해요 하면서 굉장히 순진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 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대사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 간접짓이라는 겁니다. 촌장 지그시 서경화 하면서 서경이라는 인물을 이제 제지하고 있는 이 촌장의 모습이고요. 촌장이 이제 다른 마을 사람과 달리 어떻습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이제 눈치를 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국군과 인민군 사이에 팽팽한 이 긴장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서경이가 어떻습니까? 괜찮다라고 이제 순진하게 이제 끼어들니까 동막골 사람들이 해를 입을까봐 걱정이 돼서 소경을 말리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 촌장이. 그래서 촌장의 인물됨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치성이 자신의 빈총이 의식됐는지 고민하다 이를 악물고 수리탄을 빼는 수리탄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긴장감을 형성하는 소재가 되겠죠. 그래서 치성이 내 말 잘 들으라고야 하면서 괴뢰곤 아새끼나 불악사람이나 조금만 허튼 짓 하면 그 즉시 직살 나는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위협적인 협박을 합니다. 영희와 택기도 이제 눈치를 챘어요, 이제. 그리고 옆으로 총을 집어 던지고 수리탄을 이제 꺼내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불황민들의 치성의 말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지 치성이 그저 수군거리만 하네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냐 하면서 너무나 그렇죠? 순진한 면을 보고 그런 거겠죠. 야, 말 같지 않네 하면서 전체 손 번쩍 들라오야 하면서 그렇죠? 불황민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 하나 둘 이제 손을 올리게 되네요. 그렇죠? 왼손을 들기도 하고 오른손을 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현철의 소총 가늠자. 자, 가늠자라는 것은 조준 장치입니다. 우리 총에. 이 흥분한 치성의 얼굴이 이제 보이죠? 흥분한 상태는 이제 치성입니다. 옆으로 팬을 하면 팬이라는 것은 카메라 위치를 바꾸지 않고 카메라를 이제 좌우로 막 움직이는 촬영 기법이 이제 팬입니다. 그래서
손에 들린 수리탄이 이제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불안한 표정이 되고 있는 현철의 모습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점에서 현철의 심리는 어떻다? 전전긍긍. 그렇죠? 우리 사자성어 중에 전전긍긍, 뭐 좌불안석, 그렇죠? 예, 이러한 사자성어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략으로 가실까요? 중략에 가시면 이제 연합군이 동막골을 적진으로 오인해 폭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민군과 국군은 동막골 주민들을 구하려고 미군 스미스를 연합군 기지로 보내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짜 기지를 만들어서 폭격을 유도하는 작전을 펼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 중략 부분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연합군이 오히려 인민군과 국군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민군과 국군이 지금 뭡니까? 한데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 작품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인민군과 국군이 마을 사람들을 구하려고 한다. 이 의미가 크죠? 자, 122번 장면에 가시니까 이제 산등성이가 나왔죠. 예, 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실외고요. 그들 향해 떨어지고 있는 거대한 포탄 밑에 서로를 이제 보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치성이, 현철이, 택기. 그러니까 이제 현철이는 국군이고 인민군이란 말이에요.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렁그렁. 자, 그렁그렁이라는 것은 눈물이 넘칠 듯한 모양을 나타내는 음성 상징어입니다. 아셨죠? 눈물 맺힌 눈으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주인공들. 그러니까 눈물 맺힌 눈으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잘한 거지 하면서 우리라는 것은 뭡니까? 인민군과 국군이 서로 한데 합쳤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 123번 장면을 가보시니까 동막골입니다. 또 밤이에요. 산 너머 먼 하늘의 섬광이라는 건 이제 불꽃, 그렇죠? 번쩍 일고 있다. 신비한 듯 보고 있는 동막골 사람들. 자, 신비하듯이 이제 먼 산 바라보듯이 지금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락이 이제 폭격을 맞은 거거든요. 섬광을 이제 동막골 사람들이 신비하듯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쟁 현실을 지금 잘 모르는 무지와 순진성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들은 이제 자신을 보호하려고 이제 국군과 인민군이 가짜 기지로 폭격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희생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이 비극성을 작가는 훨씬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무지와 순진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장면에서 아마 전쟁의 비극성이 더 강조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멍한 표정의 김 선생, 뒤돌아서며 욕지고를 하는 노모, 표정 없이 보는 촌장, 그렇죠? 천진난만한 아이들, 깔깔거리며 뛰어다니는 평화로운 동막골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상황의 심각성을 모른 채 이제 놀이에 열중하는 아이들의 이 순진무구함, 그렇죠? 또 동막골의 이념적 대립이 생기기 이전에 순수한 인간관계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폭격으로 인해 자신들과 함께 지내던 군인들이 이제 희생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전쟁과 대비되는 이 순진무구한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동막골은 결국 전쟁의 상흔이 비껴간 순수한 인간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보존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그래서 보통 전쟁 소설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순진한 아이가 나오고 전쟁의 비극 참혹함이 나오면은 훨씬 더 이 전쟁의 어떤 비극이 더 강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설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124번 장면에 가시면요. 숲 어딘가 밤이죠. 아직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도 내지 못하고 들풀을 쥐어 뜯으며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스미스. 자, 울고 있는 장면인데 심각한 상황이 좀 발생한 거죠. 국군과 인민군이 이제 동막골의 보존을 위해서 함께 희생당하는 상황을 이제 목격을 합니다. 이 스미스가. 그래서 전쟁이 참혹하고 비인간적인 모습을 우회적으로, 그렇죠? 우회적으로 돌려서 비극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비극을. 그래서 이 조종사 스미스가 어떻습니까? 함께 지냈던 이 국군과 인민군 정이 들었었거든요. 폭격에 의해 죽어간다고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념과 이념 대립과는 상관없는 이 동막골의 폭격을 가하려 했던 것과 또 이를 막기 군인들이 희생된 사실들을 우리는 독자는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이제 떠오르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모습을 보는 한국군. 자, 한국군이 나오죠. 124번에서 이제 125번으로 전환되면서 어둠과 밝음이 대비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장면을 연결해 가지고 시간의 경과를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125번 장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장면이죠. 전날 밤에 치열했던 흔적이라는 정보를 통해서 124번이 이제 밤의 장면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요. 125는 아침 장면입니다. 그래서 명암의 대비가 나타난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 시간의 경과를 보여준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장면이 밤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장면은 아침이 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이네요. 눈이 내리네요. 눈, 그렇죠? 예. 간밤에 내린 눈으로 전날 밤에 치열한, 그렇죠? 이 밤이 전날 밤이라고 했기 때문에 치열하다는 것은 아주 맹렬했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간혹 허수아비만이 이제 나와 있다. 짙게 깔린 안개, 또 안개 속에서 약간의 형태들이 뭔가 드러난대요. 수색 나온 토벌대라고 합니다. 토벌대, 그렇죠? 예, 그래서 폭격 지점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하는 군합발들 하면서 토벌대 이동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문득 그들 중 누군가의 시선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눈 속에 파묻힌 인민군 군복이 얼핏 보인다. 자, 인민군이에요. 근데 그 옆에 또 국군이 있었죠? 예, 한 대 모여 있으니까요. 자, 125번 장면에서 이제 수색 장면에는 이 눈 속에 파묻힌 인민군, 국군 함께 비추는 화면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국군과 인민군이 폭격이 모두 희생된 분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정보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알 수 없다는 듯 갸웃거리는 그의 표정에서 카메라 서서히 빠져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여기에 나비 5마리가 슥 날아온다. 그러니까 나비 5마리라는 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나비의 상징성. 요거를 좀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이 동막골 불황민들은 어떻습니까?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바치며 희생한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2명의 국군과 3명의 인민군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5마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2번 장면에는 이제 폭격을 맞는 공간에서 어떻습니까? 희생된 군인들의 모습이 제시된 거고, 123번에는 동막골 주민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이 이제 제시된 거고, 그렇죠? 또 124번 장면에서는 스미스가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제시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 뭡니까? 동막골을 보호하려는 국군, 인민군, 또 연합군의 폭격에 의해 희생된 사건을 각기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죠? 각기 다른 상황과 처지에 있는 인물들의 상이한 서로 다른 이런 반응을 통해서 장면을 제시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현철이가 소리를 냅니다. 우리가 이긴 거 맞죠? 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소리로 지금 음향으로 지금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대승이디 하면서 나 솔직히 아까는 도망가고 싶었어요. 노을이 딱 지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했다 생각되지비 하면서 도망갔으면 자세히 안 나오지. 이런 장면들은 뭡니까? 지금 음향 효과예요. 이미 죽은 상태에서 이제 음향 효과가 나오는 장면인데, 이 소리들은 동막골과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바친 이 군인들의 대화입니다. 희생당한 군인들이에요. 또 막 웃음소리 나오죠. 하하 이런 장면들. 이러한 웃음소리, 음향 효과가 있고 상상과 영희가 장난치듯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 전쟁이 어떻습니까? 참혹함과는 거리가 멀죠. 그리고 긴박감 넘치는 음악도 여기서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전쟁의 어떤 비극을 어떻습니까? 인민군과 군인들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한 그런 숭고한 어떤 그런 모습과 천진난만한 이런 웃음소리를 통해서, 그렇죠? 전쟁의 어떤 참혹함 이런 것과는 좀 대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보십니다. 핵심 정리로 가시는데요. 갈래는 이제 희곡이고 주제는 이념의 대립을 넘어선 순수한 인간애와 희생정신입니다. 그래서 영화 JS인가요? 그런 영화들도 있습니다만 시대에 보면 50년대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했고요.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희극적이고 우의적이고 환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설상 특징을 가시면요. 6.25 전쟁 당시 강원도 한 산골 마을인 이 동막골에서 이 국군, 인민군, 미군 조종사가 함께 오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룹니다. 그래서 서로 적대시하던 군인들이 어떻습니까? 동막골 사람들의 이 순수함, 그렇죠? 인정 넘치는 이 삶에 감동되고서 감화되어서 이렇게 친하게 지낸,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바로 요거죠. 전쟁과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허구적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동막골을 폭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희생당하죠. 군인들이 인간의, 그렇죠? 이런 거죠. 휴머니즘, 평화 이런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에서 이제 국군과 인민군, 미군이 동시에 동막골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역할을 서로 부여받습니다. 또 이들이 지키려는 가치는 뭡니까? 동막골로 대표되는 이 평화와 인간애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념의 대립이라든가 정치적 목적은 제거된 상태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막골은 정치적 대립이 없는 상상의 공간인 것이고요. 이러한 영화적 판타지는 6.25 전쟁의 모순들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전쟁의 비인간성을 더 부각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작가는 노린 거예요. 아셨죠? 자, 6.25 때 이제 어떻습니까? 대적 중인 군인들이 동막골에서 우연히 만나 생기는 이야기를 담은 거고요. 한 마을에 모인 이 국군, 인민군, 연합군이 서로 갈등과 화해를 그린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제 갈등과 뭐요? 화해, 그렇죠?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전체 줄거리는 이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선은 서로 대립하다가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동막골 사람들에게 동화돼서, 그렇죠? 결국은 나중에 군인들이 죽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현대 희극 시나리오죠. 현대 시나리오 장진 감독의 웰컴 투 동막골을 이제 공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열심히 잘하셨고요. 다음 시간 또 이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